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넘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무겁지만 누구나 한 번은 겪었을 법한,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를 인간관계의 잔혹한 진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것을 참고 살았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신혼 시절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꾸중과 말도 안 되는 트집에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편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고 속을 썩여도 내 자식들 앞길 가로막을까봐, 혹은 이웃들 보기 부끄러워 피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그 세월은 또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고 만사가 평화롭다라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착한 여자, 법 없이도 살 사람, 어쩜 그렇게 성격이 좋냐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속은 문드러져 검게 타버렸어도 남들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라는 높은 고개를 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곁에 두는 것이 노년의 삶에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40대, 50대일 때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자식들 도시락 싸고 출근하느라 잊어버릴 기력이 있었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도 두고 보자, 내가 보란 듯이 잘 살아서 복수하마라며 다시 일어설 우기와 기운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단순히 심심함을 달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의 온도를 결정하고 내 정신적 건강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아주 무겁고 엄중한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만나고 나면 며칠 동안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사람에게 써버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을 정 때문에, 혹은 나중에 혼자 될까 봐 무서워서 끝까지 놓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처참하게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온을 위한 서늘하고도 단단한 용기가 자리 잡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것은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완성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낡은 집 벽지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듯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좀먹어 들어옵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에 힘이 빠져 반찬통 뚜껑 하나 여는 것도 버거워서 옆 사람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고 서글픈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변화보다 더 잔인하고 예리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북적거리는 동창회며 개모임 연락만 오면 신이 나서 새 옷을 사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약속 장소로 나가는 길 자체가 지옥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가서 또 자기 며느리랑 잘난 아들 자랑이나 들어줘야 하나, 그 옆편네는 또 내 아픈 구석을 비수처럼 툭툭 건드릴 텐데 하는 생각에 약속 전날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대화 속에서 내 자리는 없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보내는 강력하고도 정당한 경고입니다. 에너지가 예전만 못하니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독이 되는 사람을 걸러내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폭은 좁아지게 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는 시간이 좋아지고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칭찬을 주고받는 지인보다는 침묵이 100배, 1000배 편안해집니다. 문제는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관계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 어느 순간 곁에 남은 서너 명의 사람에게 내 인생의 모든 비밀과 무게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40년 넘은 고향 친구니까, 이 사람은 내 젊은 시절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이해해 주겠지라며 무방비 상태로 마음의 빗장을 열어줍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그 사람이 던지는 날카로운 비수를 보약인 줄 알고 꾹꾹 참으며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익숙한 믿음이 노년을 망치는 가장 위험하고도 비참한 덫이 됩니다.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독이 된다면 그 상처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입니다. 나이 들면 고립을 부르는 슬픈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냉정하게 내 영혼의 해로운 관계를 솎아내야 한다는 하늘의 신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을 은근히 비웃으며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고단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특정한 한 명에게 의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악마 같은 존재일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자극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꼭 한 명은 있을 겁니다. 며느리 문제나 자식 걱정으로 속상해하는 당신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친구 말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어.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네.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정말 속상하겠다. 나 같으면 벌써 들어 누웠어. 당신은 감격하죠. 역시 내 속을 알아주는 건 이 친구밖에 없구나 싶어 남들에게 참아 못한 비밀을 다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모인 단톡방이나 전화통화에서 당신 이야기를 가장 맛있는 안주 삼아 씹어댑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더라. 애가 워낙 성격이 물러터져서 그런 대접 받는 거야.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야. 라며 당신의 가장 아픈 치부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당신을 만났을 때는 또 세상 다정한 척 연기를 합니다. 너 어제 잠은 좀 잤니? 내가 걱정돼서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어. 밥은 꼭 챙겨 먹어. 이런 가식적인 말을 들으며 당신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중독되고 의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그 친구의 눈치만 보는 비참한 상태가 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알뜰히 모은 돈을 아들이 사업한답시고 사고를 쳐서 날리게 된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친구는 위로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집 자랑을 쏟아냅니다. 어머 어떡해.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서 상무로 승진해서 보너스 받아왔는데 너희 아들은 왜 그랬을까?
참 안 됐다. 돈 필요하면 말해. 내가 조금은 꿔줄 수 있어.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처지를 확인사살하며 비참하게 만드는 칼날입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동네방네 그 집 이제 망해서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이런 독한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받아주거나 나를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을 참아내는데 다 써버린다면 정작 나를 돌보고 사랑할 힘은 바닥이 나버립니다. 이런 의존적인 관계는 결국 당신을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당신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독이 가득한 말만 쏟아낸다면 아무리 심지가 굳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 오염되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는 친구가 입만 열면 남 욕을 합니다. 저 집 남편은 바람을 핀다더라. 저 집 딸은 이번에 이혼했다더라.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이기적이다. 같은 추잡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매일같이 당신의 뇌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싶어 불쾌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시각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마트에 가서 계산원이 조금만 늦게 응대해도 세상이 말세라더니 너도 똑같구나 하며 화를 내게 되고 자식의 평범한 안부 전화 한 통에도 또 돈 달라는 소리 하려고 전화했나 하는 서글픈 의심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더 자극적이고 소름 돋는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평생 남의 말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인자하게 살았던 한 노신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같이 산을 타는 친구가 지독한 음모론자이자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관론자였어요. 이 나라는 곧 망한다. 우리가 받는 연금도 나중엔 다 가짜가 된다. 사람들은 다 너를 등쳐먹으려고 달려든다라는 소리를 무려 3년 동안 매일 아침 들은 이 신사부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쌓아온 인품은 어디 가고 멀쩡한 연금공단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효도하려는 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나를 감시하고 조종하려고 주는 거지. 라며 집어던졌습니다. 그 고귀했던 인격이 단 한 명의 나쁜 인연 때문에 처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물듭니다. 특히 인간이라는 환경에 가장 취약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증오하고 불안을 조장하는지 반드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의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번 입력된 부정적인 감정과 독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처럼 퍼집니다. 타인이 뿜어내는 독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맑은 머릿속에 오물을 던지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정신의 자립입니다. 나를 지키는 힘, 즉 정신적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인생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벌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타인의 따가운 시선이나 세상의 비난이라는 비바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기둥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지 몇 개는 꺾일지언정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정신이 단단한 사람은 누가 나를 모함해도 어떤 무례한 소리를 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신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기분이 나쁜 게 정말 내 잘못인가? 아니면 어제 그 무례한 인간이 내 마음에 던진 오물 때문인가?
내가 지금 이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 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심어준 가짜 공포 아닌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됩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짓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수준이 낮고 천하기 때문이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정신적 자립이 이루어지면 기적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전혀 처량하지 않고 당당하며 주말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도 오히려 아이고 속 편하다 하며 홀가분해집니다. 혼자서 좋아하는 산을 가고 꽃을 심고 어린 시절 포기했던 악기를 배우며 나 자신과 연애하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깎아먹는 관계에 구걸하듯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독이 되는 관계를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안목과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정신의 자립은 나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지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인연을 끊는 것을 마치 천벌 받을 짓이거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40년 지기인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절규하면 남들이 나를 욕할 거야 하며 속을 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상하면 가차없이 버리는데 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썩게 만드는 인간은 버리지 못하고 품고 계십니까? 과거의 정은 과거에 묻으십시오.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나에게 고마웠던 것과 지금 현재 당신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자극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당신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걱정하며 병문 안아서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아이고 병실이 너무 좁네. 우리 친척은 1인실 쓰던데 너는 참 고생이다라며 당신의 가난과 처지를 확인사살하는 친구, 그런 친구를 왜 아직도 만납니까? 당신이 자식 자랑 한마디 하면 요즘은 자식이 왼수라더라. 너무 믿지 마. 나중에 다 버림받게 돼 있어라며 찬물을 끼얹는 인간, 그런 인간을 왜 아직도 곁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불행을 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갑자기 전화를 차단하고 대판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조용한 손절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됩니다. 만나자는 말에 바쁘다, 몸이 안 좋다라고 딱 3번만 거절하십시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만약 그래도 눈치 없이 달라붙는다면 그땐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대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곁에 두는 사람만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면 주변을 따뜻하고 맑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차라리 고귀한 고독을 택하십시오. 억지로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구정물을 마시는 것보다 혼자서 맑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관계 정리는 누군가를 증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몸의 힘입니다. 인간관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운동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은 비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나 나중에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누가 물 한 잔 떠다 줄까? 하는 원초적인 공포가 밀려오면 나를 무시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도 비굴하게 웃어주며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멸시와 독설을 참아내는 이유가 그래도 나중에 저 사람이라도 있어야 연락이라도 해주겠지라는 비참하고 서글픈 생각 때문이라면 그것보다 더 슬픈 노년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비비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는 것, 집안에서 의자를 잡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것,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런 사소한 움직임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단단한 철갑옷이 됩니다. 몸의 근육이 붓고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몸 하나는 내가 지킨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더 이상 나쁜 인연에게 구걸하거나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에 힘을 주며 당당하게 걸으면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도 결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합니다. 몸의 자립이 곧 마음의 독립이고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오늘 당장 10분만 걸으십시오. 그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망치는 쓰레기 같은 인연들을 치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다 맞는 말인데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바꾸겠나,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참으며 가는 거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런 포기와 체념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무덤으로 몰아넣는 가장 위험하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60대, 70대는 인생의 마감 시간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여러분 앞에는 아직도 30년 이상의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계속해서 가슴 답답한 관계 속에 갇혀서 타인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으로 채우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오직 나의 평온과 기쁨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무언가를 바꾸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골든타임은 없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딱 한 사람만 정리해 보십시오. 아니, 그 사람의 전화 한 통만 무시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조용하고 평화로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지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그 행복을 방해하는 자들을 과감히 쫓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이 웃을 수 있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80세 혹은 90세가 된 당신이 앉아 있습니다. 주름은 훈장처럼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맑고 평온한 지혜로 가득 찬 미래의 당신입니다. 그 지혜로운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피 맺힌 진심을 담아 편지를 띄웁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나는 지금 80살이야. 이 나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돈을 못 번 것도 유명해지지 못한 것도 아니란다. 나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마음과 아까운 시간을 구걸하며 살았던 그 비겁하고 바보 같았던 세월이 가장 아쉽고 가슴 아프구나. 제발 부탁할게. 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당장 거리를 두렴. 착한 사람 소리 듣겠다고 너 자신을 죽이고 학대하지 마.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너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국빈처럼 대접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지킬 때 비로소 너의 노후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찰 거야. 나는 내가 더 편안해지기를, 더 당당해지기를 여기서 간절히 응원하고 있을게. 사랑한다, 나의 소중한 나요. 이 편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용기 내기를, 그래서 남은 생을 온전히 당신의 행복을 위해 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노을입니다. 노을은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온 세상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고요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 노을처럼 우아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이제껏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뜨겁게 타오르며 자신을 불태우셨다면